집을 사는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려 보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규제를 너무 과감하게 뛰어넘으려고 한 투자,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네, 안녕하세요. 노시아경제의 송승현입니다.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위축된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주택 매매라든지 소비 심리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들이 가장 큰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예정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양도세 한시적 배제가 생겨서 지금은 시장에서 재고 물량들이 축적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매물이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부담보다는 금리 인상,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시장에서 좀 변화가 큰 거는 역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이 시장 환경에 변화를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것은 8월 이후에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상당하게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전세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상당 부분 임차인들이 고통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급격하게 금리가 상당 부분 속도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 환경으로 조성이 되면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사실 전세에 대한, 또 변동폭이 생기는 금리의 변동이 있는 전세 상품보다는 아무래도 월세를 선호를 하는 것들이 시장 환경을 좀 많이 바뀌었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맞을 것 같고요. 또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진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보유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로 봤을 때는 전세가 재투자를 통해서 자산 축적을 해서 부동산을 운영을 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월세를 활용한 것으로 조세를 좀 충당을 한다든지, 조세하고 종부세하고 좀 연동이 되는 다양한 60여 개의 항목들을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월세로 전환하는 이런 속도라든지 시장 환경, 또 임대차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원인과 시장의 좀 변화 동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시장 환경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은 맞긴 해요. 왜냐하면은 경매 낙찰가율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장을 미리 좀 관찰을 하는 그 선행 지표로 보는데, 지금 경매 낙찰가율 같은 경우도 약 한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선행 지표가 되는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봤을 때도 대부분 미달이 나는 지역들도 있고, 또 분양가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줍줍이라는 그런 계약 같은 경우도 사실상 계약을 마무리 못하는 단지들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고분양가라든지 주택 가격이 높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인기를 끌기는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시장 안에서 상당 부분 양극화가 일어날 것으로는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세 가격이 사실 시장에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게 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가 좀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주택 가격을 기술적으로 반등을 크게 나타내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인 선거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큰 이벤트도 일단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역별로 큰 개발 호재가 있다라고 해도 역시 금리라는 큰 변수를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이 실물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거시경제 지표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역시 거시경제 지표 중에 하나인 그 금리라는 게 부동산 시장하고 연동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주택 가격이라든지 자산 시장에 마이너스 요인, 특히나 역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과연
지역의 소위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거시경제 지표를 누를 만한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을 할까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요소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추이를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라는 것을 인상하는 폭을 0.25% 정도 인상하는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자스,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먼저 미국에서 밟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똑같이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더라도 뭐 빅스텝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JP 모건에서 여러 보고서를 낸 것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올해는 한 3%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기존의 주택 매수자, 뭐 영끌 매수라고 하죠. 그런 MZ 세대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주택을 고려를 하는 뭐 실수요, 대기 수요 같은 경우가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과감하게 주택 매입을 할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뭐 판단이고 전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 부분 확대된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8조 이상 지금 유동성이 또 확대가 됐고, 시중에 또 한 3,600조 이상 정도 되는 유동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 환경에 이런 유동성이, 과거에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으로 뭐 예금이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시중에 유동성이 풀려져 있고 현금 확보를 하고 나서 뭐 부동산이 됐던 나중에 뭐 채권이나 주식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는 있긴 한데, 지금 시장 안에서 금리가 이렇게 인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부동산 시장으로 가기는 좀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정책적인 미스가 난다라면 다시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현실적인 속도 조절 안에서 주택 쪽의 매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조정 타이밍들을 본다라면은 사실 지금도 사실상 조정 장세에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시장의 판단이라고 봐요. 지금 조정 국면에 초입에 들어가 있고, 상당 부분 집값의 고점이 사회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의 추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당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건데, 역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집값의 뭐 하향 조정은 조금 들어가 있는 국면에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판단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집을 사는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려 보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되거든요. 생애 주기에 그 맞춘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려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기 시기에 들어와 있고, 사실상 이런 위축된 시장 안에 있는 상황, 그 소용돌이 안에 있다라면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경기가 좀 많이 끊겼을 때 경기 부양책으로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금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소유자들에게 주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이고 또 국내에서도 금융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절대값을 보고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별로 봤을 때는 자본이라는 큰 기름통이 다 용량이 다 다르거든요. 거기 갔을 때 어떤 분은 자본이 충분하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본이 굉장히 부족한 연료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값을 보고 목표치까지 갈 때 이 부분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중간에 멈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자본이 풍부하시고 대출 활용도가 좀 적으신 분들은 절대값을 보고 가셔도 되겠지만, 어떤 대출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산 증식의 수단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투자의 적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택을 매수를 하고 자본이 충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적 선택을 좀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시장 환경에서는 예전에는 빈번한 거주 이동을 통해서 자산 축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빈번한 거주 이동이 거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상황이고 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뭐 취득 비용이라든지 중개 비용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빈번한 거주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게 적절한 면적, 소위 말하는 뭐 자녀가 2분 정도 이상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뭐 85제곱미터 이상 정도 되는 면적을 선택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매도 타이밍까지 같이 살펴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자산의 규모를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주택수를 늘려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디자인 자체가 지금 1주택자 쪽으로 포커싱이 잡혀져 있고 실소유, 실수요 중심으로 정책적인 디자인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무리하게 주택수를 늘린다든지 뭐 추가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막 늘리는 것보다는 자산을 조금 규모를 축소를 하는 그런 시장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기다리는 타이밍 맞는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좀 줄여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시각들이 서로 같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바라보는 집값의 목표치라든지 집값의 적정 가격 뭐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뭐 매도자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을 조금 낮춰가면서 가는 게 나중에 재매수를 할 때 있어서도 뭐 자금적인 부분 이런 거 있을 때도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매수 비추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안에서는 MZ세대들이 많이 매입을 했고 대출 규모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었던 지금 서울 안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이 뭐 노도강이 되겠죠. 이 지역들의 대출 비율이라든지 세대들의 구성이라든지 매입 수요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중심으로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권으로 봤을 때는 타 지역들보다는 인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지역으로 보면 경기도를 보면은 뭐 2기 신도시도 일정하게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 안에서 포커싱 자체가 1기 신도시 쪽으로 상당 부분 맞춰져 있고 주택의 정비라든지 개량 이런 시선 자체가 1기 신도시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서울권보다도 2기 신도시가 주택 가격이 몇 년 동안 급등한 시기도 있었고요. 또 몇 년간의 대표적인 키워드 자체가 뭐 GTX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호재 중심에 서 있었었는데 지금은 GTX의 그런 호재보다는 뭐 산업이라든지 정비사업 이쪽 키워드에 좀 더 맞춰져 있는 지역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2기 신도시 안에서도 동탄이라든지 또는 광교라든지 경기 남부 쪽에 상당 부분 집값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 지역들도 일정하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지역으로는 뭐 양주라든지 검단 이 지역들도 리스크가 있는 지역들이 아닌가. 그리고 교통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거리감이 좀 있고 확장적으로 뭐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좀 있고 주택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교통의 호재 땔감이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당분간 좀 조정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마지막으로 보면은 뭐 아무래도 몇 년 동안의 다양한 키워드 중에 가장 부정적인 키워드가 영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영끌 매수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을 최대한 슬림화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자 시장에 진입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억지로 그 담을 넘으려고 하는 것은 좀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몇 년 동안 금리에 대한 그 압박, 그 가파른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뭐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투자 시장에서는 큰 뭐랄까 인센티브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출에 대한 비율, 규모, 그 다음에 규제를 너무 과감하게 뛰어넘으려고 한 투자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집 장만의 시기 이 부분도 지금 시장의 환경, 동향을 살펴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기존에 있었던 뭐 특정 사람들이나 특정 뭐 정치인들이 그
그것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것은 세계적인 그 경제 안에서는 굉장히 작은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